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가 관리단을 상대로 미지급 도급비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19년 1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이 사건 집합 건물을 관리해왔습니다.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도급비 약 1억 7천만 원을 관리단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저희가 실제 수행했던 승소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서울 서초구 소재 집합건물에서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가 관리단을 상대로 미지급 도급비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승소 판결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던 관리비 청구 소송인데요. 원고는 주식회사 땡땡땡땡이라는 위탁관리 회사이고요. 피고는 저희가 대리했던 이 건물의 관리단입니다. 청구 취지를 보시면 이 청구 취지라는 것은 원고가 소송으로 구하는 내용입니다. 관리단으로부터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미지급 도급비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주문을 보시면 주문은 이 소송의 결론인데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해서 피고가 전부 승소한 판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시행사는 임시로 관리단 대표의 역할을 자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단 대표의 지위를 참칭해서 시행사는 위탁관리 회사인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시행사와 체결한 건물관리 위탁 계약에 근거해서 19년 1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해왔습니다. 원고는 직접 관리비를 징수해서 자신의 도급비를 포함한 건물 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 동안 관리비가 미납됨으로 인해서 도급비 중에 약 1억 7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그래서 더 이상 건물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23년 5월경에 관리 업무를 종료하고 퇴거하였습니다. 이후에 구분 소유자들은 건물 관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 관리인을 선출하고 새로운 관리업체와 건물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도급비 약 1억 7천만 원을 관리단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첫 번째로 시행사가 관리단의 대표 지위에서 체결한 이 사건 건물관리 위탁 계약이 관리단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시행사와 체결한 건물관리 위탁 계약에 기해서 건물을 관리하던 관리업체가 도급비를 일부 지급받지 못했을 때 관리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 업무에 관한 법률 관계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 위탁 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본 대법원 판례 법리를 먼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법리에 비추어서 위탁 계약의 위탁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분양자 땡땡땡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위탁 계약이 피고 관리단에게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관리단은 원고 위탁관리 회사에게 그 계약에 따른 미지급 위탁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시행사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관리단의 대표로서 관리단의 명의로 이 사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계약 명의가 관리단이라고 하더라도 시행사가 피고 관리단의 대표자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위탁 계약의 위탁자, 즉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관리단이 아니라 시행사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위탁 계약은 그 계약자 명의가 관리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시행사가 체결한 것이어서 관리단은 이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시행사와 건물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단이 구성되기 이전에 건물관리를 해오던 관리업체가 그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도급비나 용역비를 관리단을 상대로 청구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이제 막 건물관리 업무를 시작한 관리단으로서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대의 용역비 청구를 받고서는 매우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업체는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미납관리비 내역 등 회계장부도 인계하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관리단들이 이러한 미지급 용역비에 대해서 관리업체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지급 용역비의 일부를 변제하면서 회계장부 등을 받는 그런 합의를 시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행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는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리단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은 관리업체로부터 이런 청구가 들어왔을 때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잘 염두에 두셨다가 분쟁과 소송 과정에서 잘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가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